계엄령 사태의 여파가 끝날 줄 모르는데요. 지금 계엄령 사태가 쉽게 진작되지 않을 것이다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정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민주당 쪽에서는 이 비상계엄령에 대해서 위헌 계엄령이다라는 내용들로 관련 인사들 잡아들이고 있는데, 자,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왜 윤석열 대통령이 왜 물러나지 않고 이렇게 있는 것인가? 결국은 이쪽도 이쪽 카드가 있거든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고 어떻게 보면 음모론이 될 수도 있겠지만, 왜 물러나지 않는가에 대한 좀 어느 정도 퍼즐이 좀 나오지 않았느냐. 계속해서 파도 괴담만 나오는 상황에서 어쨌든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의 진짜 목적은 선관위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왔잖아요. 결국은 선관위를 털었으면 선관위를 까야 되는데 왜 까려고 했으며, 언제쯤 그 누구와 동조해서 이런 내용이 나오면 언제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버틸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대략적으로 나오잖아요. 왜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인지, 그리고 더군다나 북한에 우리나라를 좀 도발하려고 하는 행태들이 계속해서 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엄령이 단순하게 계엄령이 아니라 정말 이 국가가 파탄날 수도 있는, 그리고 시기가 굉장히 길어질 수도 있는 이런 흐름들 오늘 좀 속 시원하게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디까지나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고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바라보는 견해는 이렇다라는 내용의 영상이다라는 거, 이 부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를 할 때 좀 의아한 부분이 있었어요. 종북, 반국가 세력이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예산안을 삭감시켰던 민주당을 반국가 세력이다라고 정의하면서 비방하는 목적의 평가 절하하는 이런 단어를 선택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종북이란 단어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이 종북은 말 그대로 명확하게 북한에 속해 있는 자가 종북인데, 쉽게 말해서 간첩이죠. 이 종북 세력 척결을 한다라는 건 이 멘트만 봤을 때는 북한 간첩이 뭐 활동을 시작을 했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대한민국에 있는 간첩들이 활동을 했던 것인가? 사실 그거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북한 전문 언론사인 데일리 NK에서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이 통전부, 통일전선부, 서울지구당원, 한마디로 우리나라 난파공작원이거든요. 이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난파공작원들이 전부 다 체포된 것인가? 이런 얘기를 북한에서 오갔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 다 체포됐냐라는 것은 본인들도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일단 첫 번째로 무서운 점은 우리나라의 이런 서울지구당원이라고 해서 통일선전부, 이 난파공작원, 간첩이 실제로 있었다라는 거고, 본인들도 모르고 있었던 이 계엄이다라는 것. 그러면 이 종북 세력은 누구를 칭하는 것인가를 놓고 보게 되면 이재명 대표를 좀 칭하고 있다라고 사실 좀 보여지거든요. 자, 이번 탄핵 사유에 북한을 적대시했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을 적대시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되어야 한다. 이 탄핵 사유에 북한 적대시, 중국 적대시가 들어가서 탄핵한다. 라는 내용이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핑계가 아닐 수도 있죠. 정말 잘못된 거 맞죠. 국가보안법 위반이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투표를 안 한 거죠. 물론 그 외적인 자기 밥그릇 챙기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발했으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표도 건덕지를 준 거고, 이 윤석열 대통령도 계엄령을 통해서 건덕지를 줬잖아요. 서로 입장차를 좁힐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입장차를 좁힐 수 없다는 건 그만큼 얘기가 길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우리 김정일, 우리 김일성 이렇게 표현했다가 국보법으로 전과도 있는 거 아시고 계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 건덕지를 줬는데 왜 하필 여기에 북한 적대시라는 내용을 넣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의아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김정은이 너무 조용하다라는 거. 그리고 한 명 더 있죠. 트럼프 당선인도 굉장히 조용하다라는 거. 가장 시끄러워야 되는 이 두 명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자, 그럼 이 두 명은 지금 뭐를 하고 있느냐? 앞서 본 것처럼 진짜 모르고 있었을 것이냐? 사실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북한도 지금 굉장히 뒤에서 꿍꿍이를 많이 좀 숨기고 있고요. 트럼프 당선인도 뭐 지금 소형 언론사긴 하지만 우리나라 이 부정선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뭐 한동훈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체제로 가는 것이 과연
이 북한 김정은에게 좋은 흐름으로 갈 것이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럼 이렇게 종북 세력에 관련된 북한 관련된 이야기를 좀 집중을 하느냐 사실 요 얘기를 좀 가지고 오고 싶었습니다. 미국의 불법 체류 중이던 40대 중국인 남성이 북한으로부터 28억 원을 받고 무기를 밀수출하려다 미국 연방 검찰에 체포가 됐다라고 하는데 이게 단순하게 뭐 항상 그랬었던 그런 내용이 아니라 윤석열 계엄령 와중에 벌어진 일이고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중국인이 결국 이제 잡혔고 이 수사 과정에서 술술 불었습니다. 미국 군복을 보냈다. 그리고 북한군이 미군 군복을 입고 한국에 대한 기습 공격을 수행하는 데 사용될 것이고 계획 중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 오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계엄령 터지기 전날 오전에.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하나도 좀 언론사에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이 북한 관련된 부분들이 심각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이 오물풍선 이 관련된 원점 타격을 뭐 지시를 했다. 준비를 하라 했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생각은 납득은 되는 거죠. 어쨌든 종북 세력들과의 선전포고를 했으니까 역으로 날라올 수도 있으니까 미리 타겟을 해라. 뭐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 탄핵소추 안에 있었던 이 북중러 적대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한마음 한뜻으로 뭐 탄핵을 간다든지 한마음 한뜻으로 뭐 믿고 간다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이유가 이번엔 민주당이 저는 개인적으로 자폭을 했다 생각을 합니다. 왜 북한을 이렇게 옹호해 주는지 사실 모르겠고 최근에 있었던 간첩법 철회 관련된 또 사항이 있어요. 국민의힘 쪽에서 간첩법을 막자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국가보안법 한마디로 북한만이었는데 외국까지 확대를 하자는 거였습니다. 뭐 중국이 될 수도 있겠죠. 대표적으로. 이 확대를 하자는데 악용 우려 때문에 하지 말자라고 했었거든요. 북한 사람도 사실 중국 국적으로 들어와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라고 사실 암암리에 소문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의아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시 한번 왜 이렇게 북한을 감싸주느냐. 이게 종북 아니냐? 뭐가 종북이냐? 이런 목소리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분열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분열이 되냐 이거죠. 그리고 왜 분열을 될 그 원인을 제공을 했냐 이겁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망가져 가는데 본인들 고집, 본인들 자리 챙기자고 이럴 때는 정말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북한 관련된 뉴스가 터지면서 쉽게 통과되지 않을 왜냐면 국민의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탄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 싸움이 길어지는 동안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의도로 이렇게 함구하고 있는 것인가? 또 이런 의견들이 좀 제시가 됐습니다. 트럼프 최측근이 7월에 한국 부정선거 실태를 조사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뭐 대서특필되거나 이런 내용도 아니고 어쨌든 소형 언론사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돌고 있구나 이 정도로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 인사들이 한국의 부정선거 실체를 비밀리에 조사하고 돌아갔다. 극비회동은 7월 웨스턴 조선 호텔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 내용은 대선이 종료되기 전까지 함구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번 선관위 때 최소 소령 이상급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갔다고 하고 소령 아래급들은 이제 국회로 갔다라고 하는데 그럼 여기서 뭘 찍었냐라고 한다면 선거인 명단을 찍었다고 합니다. 명단 명부. 이게 뭐냐면 사전 투표를 한 사람들 중에 투표를 안 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죠? 아예 투표를 안 한 사람도 있을 건데 이걸 사전 선거에 무효표를 던진 사람인데 사전 선거에서는 뭐 1번을 찍은 걸로 된다라든지 아니면 뭐 몇 번을 찍었는데 몇 번을 찍었다라고 한다라든지 아니면 투표한 사람과 이 선거지가 동일해야 되는데 뭐 개수가 안 맞았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진을 찍어갔다고 하는데 방첩사에서 찍어갔다고 합니다. 그냥 뭐 무슨 시리얼 코드를 본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었다라고 하고요. 어쨌든 방첩사에서 요걸 찍었으니까 이 선거인 명부 관련된 뭐 어떤 뭐 코드 같은 게 있겠죠. 뭐 코드를 가지고 뭐 대조를 하면서 뭐 서버를 털어갔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뭐 그건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좀 대조하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집회들이 매주 탄핵을 한다고 하니까 매주 뭐 계속 되고 하다 보면 행정이 마비되죠. 나라가 안 돌아가죠. 답이 없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 전까지는 안 내려가려고 할 거고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예산안 수정한 거랑 본인이 뭐 북한을 적대시한 거 요거 바보여서 뭐 넣었겠습니까? 이거를 또 넣어가지고 또 탄핵시키려고 할 거고 그럼 또 거부할 거고 이걸 없앤다 하더라도 국민의힘 입장에서 봐라 이 종북 세력이다 이러면서 동의 안 할 거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나라만 망가지고 국민들은 고통을 받는 거죠. 자, 또 가짜 뉴스들이 좀 돌아다니고 있는데 자, 이번에는 이 중국
우유곽이 이번 집회에 SBS 화면에 잡혔다라고 합니다. 사진이 잘 조작된 건 아니고요. 이 중국 말이 적혀져 있는 이 우유곽을 이 국내 업체에서 재활용 목적으로 생산을 한 제품이라고 하는데, 사실 뭐 가짜 뉴스는 진짜 뭐 어쨌든 내용은 진짜는 맞으니까, 중국 우유곽은 맞으니까 뭐 가짜 뉴스라고 해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업체에서 생산한 거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대부분 누리꾼들이 믿지는 않아요. 이런 우유곽 본 적 있냐? 이런 우유곽 재활용한 적 본 적 있냐? 이거 뭐 중국 식품점에서 파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뭐 그런 얘기들이 있긴 한데, 어쨌든 이 정도로 뉴스 하나에 지금 흔들리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 현재 상황입니다. 이러고 있는 와중에 북한은 러시아랑 군사동맹 복원, 이 조약 비준서를 6개월 전에 체결을 했었고요. 이제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4일이면 계엄령이 있었던 날짜예요. 계엄령이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 3일이니까 다음 날. 아니 상식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계엄령이 터졌고 그 다음 날 러시아가 북한 군사 지원해 준다는, 무조건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이 조약이 효력을 발휘한다? 북한이 먼저 치든 공격을 받든 무조건 러시아는 이제 북한을 도와줘야 되거든요. 북한이 우리나라를 쳤을 때 러시아가 함께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사실 저도 이 종북 세력은 이번 기회에 뭐 확실하게 잡고 가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개인적인 의견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트럼프 당선인이 계엄령이 터지면 진작에 여러 가지 사실 언급을 했어야 되는데, 뭐 경고한다, 뭐 그만해라 했어야 될 트럼프가 함구하고 있는 이유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요. 그럼 결국 이 부정선거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번 계엄령이 실제로 나온 거라면, 이 계엄령 뭐 결과가 나와서 이거를 가지고 뭐 어떻게 결과를 보여주면 트럼프 당선인이 이때쯤 입을 열 것 같은데, 이때가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좀 결정이 되는 그런 중요한 시기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 해외 출국도 막혀 있는 좀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제가 뭐 걱정을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외교를 해야 되는 대통령이 나가지 못한다는 거는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고립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이런 상황을 지금 이 난파 공작원들은 전부 다 북한에서 전송을 해주고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런 언제든지 러시아가 지금 우리나라 남북 관계에 좀 끼어들 수 있는 상황에 좀 하루빨리 좀 조속히 좀 해결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이 탄핵 전국 시국이 이렇게 대한민국 경제가 박살나는 와중에도 조속히 해소가 되지 못하는지, 왜 국민의힘이 물러나지 않는지, 왜 민주당이 처리를 좀 빠르게 강경하게 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들리는지에 대해서 좀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선물 하나 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참투자자문과 함께하는 무료 주식 공부방 이벤트입니다. 제가 참투자자문에서 주식 공부방으로 11,482분과 함께 이렇게 주식 공부방을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공유해 드리는 방이고요. 1668-5284번으로 구독 눌러주시고 구독이라고만 문자 발송해 주시면 여러분들한테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는 요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가 뭔데 여기서 일개 유튜버 아니냐라고 말씀 주실 수 있는데, 저는 투자 자산 운용사로서 이렇게 방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고요. 어쨌든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에도, 금융투자협회에도 등록이 되어 있고요. 자문역으로서 투자 자문사에서 자문을 해드리는 일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가장 무난했었던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플리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렸었고요. 좋은 흐름 가지고 갔었습니다. 이스트 소프트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차기 소프트웨어 대장주로서 챗 GPT를 결합한 소프트웨어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렸었죠. 여전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달 들어선 여러분들한테 또 공격적으로 많이 공유를 못 드렸는데, 지금 상황, 지금 시장 상황, 그리고 지금 좀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괜찮은가, 기업 리포트들 여러분들한테 참에서 직접 작성한 리포트거든요. 요거 공유를 좀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시황, 아침 저녁으로 지금 시장이 하루 아침마다 계속 바뀌고 있죠. 장 전 시황, 장 마감 시황 여러분들한테 모두 다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좀 바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거 하나씩 챙겨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 모든 걸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는 무료로 공유를 드리고 있고, 어차피 또 제가 운영하는 방이니까 여러분들 많이들 참여하셔가지고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거나 어떻게 하지?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주식 공부하셔도 좋고요. 그냥 정보만 받아가셔도 좋고요. 그냥 영상만 봐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모두 다 준비해 놓은 이벤트니까 많이들 참여하셔 가지고 많이들 도움들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668-5284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는데 수신 전용 번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전화가 오면 수신만 가능한 번호이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여러분들 개인정보 유출 이런 부분들을 좀 방지를 하기 위해서 전부 다 전산으로 이렇게 입력을 해 놓는 번호를 사용하다 보니까 1668-5284번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내선 전화 사용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도 구독 눌러주시고 구독이라고 문자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한 선물 많이들 받아가시고요. 앞으로의 대한민국 경제 성장 저도 함께 응원하고 긍정적인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도록 저도 간절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